김만배 씨인데요. 키워드가 김만배의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인데 이게 왜 여기 등장을 했죠? 김만배의 광야가요. 자, 지금 김만배 2021년 9월에 했다는 그 인터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뒤탈이 크게 난 거죠, 지금. 당시에 이 인터뷰 내용 그리고 대선 직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보도가 된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해를 넘긴 2022년 2월입니다. 대선 토론이 한참 벌어지던 때죠. 그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후보들 사이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지요?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당시에 대장동 건 갖고 뭐 그랬죠. 그쪽이 몸통, 이쪽이 몸통 서로 그런 싸우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이 내용이요. 앞에 내용부터, 이 내용 말고요. 앞에 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021년 9월입니다. 이게 이른바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가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인터뷰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저축은행 대출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른바 조우영 씨, 브로커로 알려져 있죠? 이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거를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인터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요, 그 밑에 내용 보시죠. 인터뷰가 있은 뒤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월입니다. 요거는요, 최근에,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최근에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대질심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다.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 당신들은. 그러면 이게 인터뷰 내용을 한 뒤에 그와 관련돼서 형이 지금 광야로 이거 사안을 끌고 가는 거야. 모르는 척하고 있어 다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죠. 이거는 9월에 있는 건데요. 최근에 역시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조우영 씨. 지금 이게 검찰 조사를 당시 받았고 당시에 뭐 윤석열 검사가 뭐 커피를 타주면서 뭐 괜찮다, 무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김만배 씨가. 근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조우영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요 의혹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대선 후에 사실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까 걱정 마라. 대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선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9월 말이죠. 그리고 10월께 나옵니다. 10월께는요. 대장동 관련자들한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다.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도 한마디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해라 하면서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선거 투표일 3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강탈해 갔습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범죄입니다.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가부 여부를 잘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도 가정을 얘기했죠. 이 어떤 이 허위 공작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그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인사들이 말을 좀 아끼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로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요. 일단 뭐 김만배 씨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 다 차치하고요. 인터뷰에 응해서 본인의 어떤 얘기를 꺼내놨던 김만배 씨 그리고 그 인터뷰를 했던 신학님 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근데 둘 사이에 돈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책값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억 6,500만 원. 그리고 뭐 부가세니까 나오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근데 이게 김만배와 신학님 예. 그리고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까지 껴 있는데 예. 이 세 분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자, 일단 현재까지는 김만배 씨로부터 신학님 씨가 책감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 받은 것은 예. 이미 뉴스타파에서도 오늘 인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사실관계를 예. 확인을 한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것이고. 명확한 사실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님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책값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받았던 예. 돈거래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저기 그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예. 했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수사를 그렇죠. 통해서 밝혀져야 약간 될, 신중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신학님 그리고 김만배 사이에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예. 이것부터 먼저 좀 풀게 되면 예. 검증거래가 어떻게 됐고 이것이 과연 누구의 배후에 의해 가지고 사주에 예. 의해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돈이 건네진 시점이 사실 인터뷰 시점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난 뒤 6개월 뒤에 이제 말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그러니까 것이죠. 보도는 그렇지만 돈이 건네진 그렇습니다. 시점이 인터뷰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뷰와 돈 거래는 무슨 관계냐라고 지금 뭔가 의혹의 눈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김만배 씨가 이제 그동안 이제 50억 클럽이라든지 예. 여기저기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친누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까지 예. 산 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그 돈을 좀 뿌리고 댕긴 뭐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원유철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또 조훈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예, 예. 이분들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돼가지고 말하자면 급여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원유철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분이 구속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정치자금법 예, 예. 위반으로 구속되고 난 뒤에 그 부인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급여를 받아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을 좀 많이 뿌리고 댕겼던 김만배 씨의 스타일로 볼 때 예.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 친분 관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이 이 인터뷰의 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열쇠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녹취록 내용은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예, 겁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단은 부산저축은행이 본점이 제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부산 덕천동에 있는데 예. 대장동 일당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불법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서 대장동 사업의 초기 사업 자금으로 쓴 것까지도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대검찰청에서 예. 수사와 기소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015년도에 한참 지나서 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가 수원지검에서 구속이 되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때문에 제지역구를 포함해가지고 부산에 3만 8천 예. 명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기왕에 이거 나온 김에 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도 다시 철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일단 금전적으로 돈이 오간 부분은 좀 석연치 않고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아, 박영수 전 특검 참 많은 곳에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정말요. 여기 또 나왔는데 일단 상황이 좀 이렇게 됐고요. 다음 화면은 오늘 대통령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입장을 좀 냈거든요. 관계자 입장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 그리고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낙선. 이렇게 아주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입장 설명하는 동안 제가 전재수 의원님은 아까 어떤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다른 패널 세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앞서서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광야 등장하는 거. 그 내용 좀 보세요. 여기 보면 10월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다. 모른 척하고 있어. 여기서 광야는 뭔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뭘 말하는 건지 패널 세 분께 그 의미를 짐작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정미경 전 최고위원, 광야가 뭘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숨길 수 있는 곳. 예. 뭐라고 그러니까- 일단 쓰신 걸 설명해 주세요. 쓰신 거 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예. 지금.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있는 곳. 네. 아. 그다음에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곳. 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허위로 예. 내가 지금 이제 공작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하니까 너는 그냥 대충 시간 끌으면서 그냥 어리버리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넘어가라. 오. 라고 지금 지시하는 거잖아요. 일당들에게. 예, 일당들에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대엽 사건과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예. 사건과 그다음에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생태탕. 아, 생태땅. 생태탕이 일단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제 생태탕도 실패했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또 물타기하고 무슨 뭐 특검하자고 또 그럴 거예요. 민주당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그 상식적인 검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배후 세력, 우리가 예. 알고 싶은 거는 이게 김만배 혼자 했을 거냐 이거예요. 아. 뒤에 배후 세력이 없냐고요. 혹시 예. 누군가. 아니 우리는 다 그냥 알고 있지만 예. 그거를 증거를 들이대서 원래 수사가 나와야지 처벌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게 솔직히, 뭐가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엽이 혼자 했을까? 아. 아니죠. 뒤에 뭔가 배후 세력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걸 밝혀내지 못한 거죠. 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인정합니까 지금?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경수 혼자 했을까?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김만배는 사실 걸친 게 되게 많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금의 대표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고 지금 권순일 씨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드러나게 되면 김만배는 반드시 뒤에 무슨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번에만큼은 명명백백하게 그 배후 세력을 다 들춰내서 예. 다시는 이런 공작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선전선동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광야를 어떤 의미로 읽으셨는지요? 쓰신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조우영 씨의 진술이거든요. 예. 때문에 저게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우영 씨가 저렇게 진술한 맥락 속에서 예. 광야라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광야는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잖아요. 예. 워낙 이제 그 넓은 그런 공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을 오리무중 속으로 몰고 나가겠다라는 이제 김만배 씨의 의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과연 이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나눴던 그 대화와 인터뷰가 실제 조작인지 더 나아가서 공작인지 예. 어떤 배우가 있는지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도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수사 중이고 신앙림 씨가 아직 피의자로 소환도 안 돼 있어요. 조만간 소환이 될 거고 그리고 김만배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단정해서 몸통을 뒤바꾸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저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오늘 국회 답변도 그렇고 예. 용산 대통령실의 저런 입장 발표도 그렇고 지금 검찰을 향해서 모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치 공작 사건으로 만들어 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공작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미 정기용식 이거는 전체고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요. 아마 내용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신앙림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뭔가 발부를 해준 거니까. 예,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본인이 피해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대통령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대통령이 뭐 한다고 지금 이걸 가이드라인을 무슨 검사들에게 뭐 주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수사는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민정수석실도 없애면서 검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수사 내용을 그리고 누가 그걸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아요?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있어도 문제죠. 본인이 지금 피해자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고받고 어떤지 그런 거는 모르는 내용이 네. 좀 나와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이신 아니 거죠? 많이 아신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예. 지내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냥 검사총장이 아니고 일개 검사했는데도 그냥 보면은 다 본능적으로 다 느낌으로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저게 그렇죠. 무슨 그림이구나 이걸 그건 아신다 다 이렇게 아는 이해하겠습니다. 겁니다, 그냥. 예. 자 이번에 홍석준 의원님께서 써놓고 그냥 한참 기다리셨어요 지금. 자 홍석준 의원님 저 써신 걸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혼돈이라고 이제 썼는데 사실 광야에서 가장 그 인상이 참 깊은 게 그 모세가 그 이제 유대인을 끌고 예. 이제 출애굽을 해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가는 예, 길을 예. 방향을 잘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주 뭐 성경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 광야라는 게 사실 산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과거 나침반이 없을 때는 방향 감각을 사실은 잘못 들어가면 헤맨다. 예, 헤매기가 굉장히 좀 쉬운 거죠. 예. 지금 이제 2021년 9월 초부터 대장동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시점에 이제 김만배가 신앙님 불러서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예. 관련된 지인들에게 이제 광야로 몰고 간다. 즉 이제 이런 어떤 대장동의 이런 어떤 방향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물타기 내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도 좀 이렇게 좀 책임이 돌아가게끔 한다.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 조우영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신앙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한 거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그 대선을 조작하고 이런 중대 범죄를 지금 김만배 혼자 할 수 있겠는가? 그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저는 김만배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기서 나오는 게 만약에 저게 허위 사실이 확정이 된다면 수혜자가 있는데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3월 그 예. 6일 날 녹취 전에도 사실은 이 녹취 내용하고 유사한 말들을 벌써 하기 시작을 했고 토론에서도 질문에서 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십 명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고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뭐 그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12월 달 이미 문재인 그 검찰은 조우영과 그리고 이제 남욱의 대지를 통해서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또한 그 뉴스타파 보도 전후해서 MBC라든지 많은 어떤 또 방송국에서도 그걸 따라 그냥 아무 사실 없이 그냥 보도를 한 거 이런 것도 역시 이번 기회에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될 어떤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도 이게 좀 한참 된 건데요. 대선 전이에요. 뉴스타파 보도, 이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벌써 대선 때 얘기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이과장은 불법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에게 네가 조우영이냐고 물으며 같은 수사팀 박모 검사는 친절하게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장동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준 몸통이 결국 윤석열 후보였다는 사실이 만찬화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변명은 이미 거짓으로 입증됐으니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김만배는 대선 끝나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라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2년 대선의 김대엽 병풍 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선거 범죄일 것입니다. 가짜뉴스 최대 수혜자가 될 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사흘 그리고 이틀 마지막 날 전날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거세게 공세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계속 공세했죠.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집힌 상황이 됐잖아요.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예. 민주당은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나 아직은 없어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림 씨가 민주당과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조우영 씨는 그보다 더 이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 나머지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저희들이 좀 내용을 보고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랄까 확인된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묵하는 거는 약간 좀 당혹스러워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나 그렇습니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취재 들어가고 또 신학림 씨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검찰 발의든 또는 언론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쫓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명확한 사실과 의혹이 좀 섞여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로 얘기하면은 2021년 9월에 인터뷰가 있었고요. 지금 이게 허위 인터뷰 아니냐 이렇게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한 뒤 며칠 지나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에게 거액을 보냅니다. 책감 명목으로. 그게 1억 6,5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9월 말 10월 그 사이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광야. 뭐가 끝나면 뭐 다 지나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 당시에 검찰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잠재력이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